안녕하세요. 최하. 저는 노원호, 거꾸로 해도 노원호 원호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학생들과 함께 알아볼 종목은 바로 프리테니스라는 스포츠입니다. 이름만 들으면은 테니스에서 변형된 게임이겠다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테니스를 좀 더 간편하고 치기 쉽게 학교에서도 칠 수 있게끔 새롭게 만들어진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리테니스는 탁구랑 테니스를 합친 느낌인데요. 탁구의 그 간편함과 테니스의 역동적인 동작을 가진 새로운 유형의 뉴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라는 운동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스포츠고요. 실제로 해봐도 정말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넓은 코트가 필요하고 무거운 라켓이 필요하기 때문에 테니스를 좋아해서 직접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 테니스를 접하기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프리테니스를 통해서 학교에서 간접적으로나마 테니스를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프리테니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테니스가 처음 시작한 것은 일본에서 시작됐는데요.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일본에 주둔해 있던 미군이 즐기던 쇼트 테니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독창적인 게임으로 발달시킨 스포츠입니다. 이 테니스를 좀 더 프리하게 대중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서 이름도 프리테니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테니스 용구를 보면은 이렇게 고무 재질로 된 가벼운 공이 있고요. 그리고 라켓도 기존의 테니스 라켓처럼 무겁고 큰 게 아니라 이렇게 나무 재질로 가볍고 컬러풀하게 아주 귀엽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프리테니스의 코트는 이렇게 단식 라인과 복식 라인 두 가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프 라인을 기준으로 네트를 설치하게 되면은 두 개의 진영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트를 바라봤을 때 중앙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라이트 코트, 왼쪽을 레프트 코트라고 합니다. 상대 진영에서 봤을 때도 동일하게 상대편이 서 있고 네트를 바라봤을 때 상대편의 오른쪽을 라이트 코트, 왼쪽을 레프트 코트라고 부릅니다. 프리테니스 코트 규격으로는 세로 7m, 가로 복식일 경우에는 4m, 단식일 경우에는 3m의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고요. 공이 나가는 것을 대비해서 최소한 뒤에는 2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 주는 것이 안전상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대체 프리테니스가 어떻게 진행되는 게임인지 우리 학생들의 스포츠클럽 대회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마치 큰 탁구대에서 탁구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서브하는 방법이라든지 한 사람이 두 번씩 서브를 하는 것들, 그리고 네트 위로 공이 핑퐁 하면서 빠르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이 마치 땅에서 하는 탁구를 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프리테니스의 용어와 반칙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테니스에서 쓰는 용어 중에 그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립은 라켓 손잡이에 쥐는 부분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라켓을 쥐는 방법을 그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라켓을 쥐는 방법을 그립 잡는 방법에 따라 이스턴 그립과 웨스턴 그립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자신이 가장 잡기 편한 그립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면과 땅이 수평이 되게 넓은 면이 바닥을 바라보게 한 상태에서 위에서 악수하듯이 잡는 것을 웨스턴 그립이라고 하고요. 지면과 수직으로 면이 앞을 보고 날이 바닥을 보게 한 상태에서 악수하듯이 잡는 그립을 이스턴 그립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프리테니스 경기에서는 빠르게 좌우 왔다 갔다 하는 공을 치기 위해서 이스턴 그립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규칙 용어로는 네트 터치와
더블 네트 터치입니다. 우선 네트 터치라는 것은 인플레이 중에 사람의 몸이나 의복이나 라켓, 즉 그 사람의 어떤 소유물이 네트에 닿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네트 터치를 범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실점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더블 네트 터치라는 용어는요, 첫 번째 서브가 네트를 맞고 상대방 진영에 넘어가면은 한 번 더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서비스에서도 네트를 맞고 상대방 진영으로 넘어가는 것을 더블 네트 터치라고 하고요. 이 더블 네트 터치 상황 역시 그 사람의 실점으로 기록됩니다. 자, 세 번째 규칙 용어는 바로 듀스라는 조건입니다. 경기를 진행 중에 11점 단세트 경기에서 포인트가 10대 10이 되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한 사람이 먼저 2점을 획득했을 때 경기가 종료되게 됩니다. 다음 소개해줄 용어는 바로 발리라는 용어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친 공은 땅에 한번 튀기고 뛰어오르는 공을 내가 다시 쳐서 넘기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발리라는 것은 상대방이 친 공이 땅에 튀기기 전에 노바운드로 다시 상대방에게 쳐 보내는 것을 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리테니스에서는 발리의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발리를 쓰는 상황은 상대방이 반격하지 못하게 빠르게 공격을 할 때 주로 발리를 사용하는데요. 이 발리를 연속해서 2번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발리를 했으면 다음 공은 무조건 땅에 튕겨져 오르는 공을 쳐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발리는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브를 하고 네 번째 타구에서부터 발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부터는 우리 PPT를 통해서 프리테니스 규칙과 용어 몇 가지를 더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반칙에 해당하는 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은 노워노, 거꾸로 해도 노워노. 자, 함께 알아볼 것은 반칙, 즉 폴트라는 것인데요. 경기 중 규칙 위반을 폴트라고 하며, 폴트에는 아웃, 오버넷, 바디 터치, 넷 터치, 오버웨스트 등이 대표적입니다. 경기 중 이런 반칙을 했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실점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반칙인 아웃의 상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웃은 쉽게 말 그대로 공이 네트를 넘어가지 않은 경우 또는 공이 상대 코트 밖으로 떨어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칙 상황은 오버넷입니다. 오버넷은 말 그대로 네트를 오버하는 경우인데요. 나의 라켓이 상대편 코트로 넘어갈 경우나 나의 몸이나 유니폼, 의복 등이 네트를 넘어갔을 경우 오버네트 반칙이 선언되며 실점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상황은 바디 터치입니다. 바디 터치도 서비스된 공이 코트 위에 떨어지기 전에 리시버나 파트너의 신체나 옷 등에 접촉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경기 중에 공이 몸에 닿는 경우, 즉 경기가 시작됐으면은 사람의 몸이나 옷에 공을 맞으면 안 되고 무조건 라켓으로만 공을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상황은 네터치입니다. 네터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트 오타가 있네요. 네트가 아니라 라켓이죠. 자, 라켓이나 몸, 의복 등이 네트에 닿는 경우 반칙이 선언되고요. 그리고 더블 네터치라고 해서 서비스된 공이 네트를 맞고 상대방 지역으로 2회 연속 정상적으로 들어갔을 경우 더블 네터치 반칙이 선언되고 이 역시도 실점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상황은 오버웨스트입니다. 오버웨스트는 사람이 서비스를 할 때 어깨 높이에서 공을 땅에 바운드 시키고 튀어오르는 공을 치는 건데요. 이 바운드된 공의 높이가 사람의 허리를 넘어가게 되면은 오버웨스트 반칙이 선언되고 이때 역시도 실점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타 반칙 상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공이 코트 위에 2번 또는 그 이상의 바운드된 공을 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공은 무조건 한 번 바운드된 공을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두 번째, 타구시 공이 2회 이상 동일 라켓에 닿은 경우입니다. 자, 복식 경기를 할 때 동그라미라는 사람과 세모라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쳐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비스 코트의 순서를 잘못 알고 넣은 경우. 서비스는 총 2회 실시하는데요. 이 실시하는 순서는 우코트에서 한 번 하고 좌코트로 넘어갑니다. 근데 첫 번째 서브를 우코트에서 하지 않고 좌코트에서 실시를 한다 하면 홀트가 범하게 되고 실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프리테니스의 기본 규칙을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체육관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 서비스 방법과 여러 가지 연습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프리테니스의 전반적인 소개와 이해를 위한 규칙 소개를 첫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다음 차시부터는 실제 경기 방법과 서비스 방법 그리고 연습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채빠 안녕.